네, 최근 잇단 대형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가 오늘 본회의 소집 전에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소방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 오전에는 다스의 120억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여직원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과연 다스 비자금 의혹이 풀리게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이제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앞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만 임시국회에서 주로 어떤 법안들이 처리가 됩니까? 일단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 국민들의 안전, 생명 관련된 법안들은 서둘러서 처리가 될 겁니다. 예. 오늘 중으로 법사위라든가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과될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남아있는 문제가 이제 평창올림픽 때 좀 정쟁을 자제하자. 그것들도 원칙적으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임시국회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어떻게 보면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기 때문에 참 다른 쪽으로 영역을 넓게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이제 그 민생 법안은 다른 예를 들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걸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지만은 야당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부동산 대책 정책 문제 여기서 나타난 부작용들을 가지고 그 정부 여당하고 날을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요. 또 개헌 문제도 2월 안에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야 임시국회, 이번 임시국회도 상당 부분 여야 간의 대치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첨예하게 대립할 부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아무래도 우리가 역순으로 가면 6월에 이제 지방선거 있으면서 개헌을 이제 국민투표를 하기로 한 것인데 예. 문제는 이제 뒤로 돌아본다면 이번 2월 말까지는 최소한 법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어떤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금 4년 중임 이제 대통령이 언급한 이게 다른 그런 논란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사실상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실질적으로 이 6월 지방선거 때 이걸 국민투표에 붙이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합의를 못 내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동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어쨌든 그거 말고도 지금 설날이라든가 평창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방 관련 법안 빼고는 좀 합의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일단 소방 관련 법안은 그 행정안전위원회에 이미 통과가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아직 처리를 못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그 제천에서 그 참사가 있고 난 다음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가 됐었습니다. 소방기본법이요. 이거는 이제 주택의 다주택의 소방 주차구역을 의무화시키자는 법안인데 그렇죠. 그동안 이제 국회가 열리지 않다 보니까 법사위에 상정이 못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법사위가 열리고 그리고 오후에 본회의가 열려서 일사로 이제 분란하게 통과가 되는데 그렇다고 당장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왜냐하면 대상이 되는 그 주차를 의무화해야 되는 소방차 구역을 반드시 의무화하는 그 대상 공공주택을 또 이제 선정해야 되는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럼 또 그걸 당장 시행할 수 없죠. 유예 기간을 또 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통과되더라도 이게 시행되기까지는 몇 개월 더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자, 어찌됐든 앞으로는 이제 소방차 전용 구역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큰 아파트는 있습니다만 작은 아파트는 아직 없거든요. 만들어지고요. 여기다 차대면 100만 원입니다. 이제 100만 원 과태료 내야 됩니다. 자, 밀양 화재 참사를 두고 여야 간 정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안전 불감증이야말로 대표적인 적폐라며 정부와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비용의 낭비처럼 여겨왔던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안전불감증이 대표적인 적폐이고 사실 안전불감증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의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내밀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여야 대표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서로에게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사 속에서 돌아가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 장면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정치권이 다 한지겠다는 것이고, 이거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지금부터 근원적으로 고쳐나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 안전불감증,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밀양병원에서 수술실 안에 이제 뭐 이렇게 출로가 있는, 비상구가 있는 이렇게 어이없는 일들이 사실 우리 곳곳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고치는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인식의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제3, 제4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적폐인 것이죠. 예. 정치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대통령이 청와대 내에 화재 안전점검 TF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보통 저런 규모의 TF는 총리실 산하라든가 행정안전부 산하인데, 만약에 범정부 차원에서 한다면은 총리실이 산하에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와대가 이거를 컨트롤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최근 있던 이런 참사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위감이 상당히 있다라고 이렇게 뭐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은 예. 나름대로 이렇게 느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돌이켜 보면은 20여 년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문민정부 들어섰을 때 대형 사고들이 잇따라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뭐 시작하자마자 구포역 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람선 침몰, 네. 아시아나기, 그리고 삼풍백화점에 이르기까지 그런 대형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마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민들의 피로감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 지금 뭐 앞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정말 불난집에 정치질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얘기들이 많은데요.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죠. 뭐 그 내용 중에서 뭐 그 홍준표 지사의 발언에 팩트만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경남지사 재직 시절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조사해봤더니 90명이 넘는다고요. 그렇죠. 99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홍준표 전 지사죠.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책임을 사실 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이제 본인이 다른 어떤 선거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도지사가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대행 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책임 행정을 미룬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의 시기 때는 아무도 사상자가 없었다. 사실 사상자 숫자를 갖고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제 비참한 얘기죠. 책임을 져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 나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99명이다. 이건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이고,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팩트를 좀 알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공직자에게 좀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정치를 한다는 게 사실 미래지향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과거에 내가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이 사실 뭐 좋은 평가를 받을 리 없고, 무엇보다도 뭐 피해 의식이라고 할까요?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무슨 그 세월호 사고처럼 뭐 정부가 뭐 잘못한 것 없나를 찾아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정부 여당이 져야 되는 책임은 무한 책임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하지만은 정치권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특히 관련된 법을 만드는데 소홀히 했던 그 여야 국회 또 여야 정당들의 책임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느끼고 좀 돌이켜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오전 다스의 격리 직원이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소환이 됐는데 아주 그냥 기습적으로 일찍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당초 오늘 10시에 동부지검에 출두할 예정이었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렇게 알려진 시간보다 40분 빨리 기습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석하는 장면들이 언론에 이렇게 노출되지가 않았는데, 오늘 그 격리 직원 조모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라고 이제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120억 비자금이 정호연 특검이 그때 밝힌 대로 개인적인 차원의
비리냐, 개인적인 횡령이냐, 아니면은 지금까지 나타난 것들을 여러 증언들을 보면은 그것 말고 회사의 조직적인 회사 차원의 그 횡령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걸 토대로 그 나온 자료들, 증언들을 토대로 검찰은 과연 이것이 조모 씨 당신의 개인적인 횡령이냐, 아니면은 윗선의 누구 혹은 회사의 조직적인 비자금이냐라는 것을 캐물을 것 같습니다. 이 여직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은 120억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회사를 멀쩡히 잘 다닌다는 거예요. 저 우리 상상하기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120억 횡령했으면 굉장한 중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소도 안 당하고 구속도 안 되고 회사를 계속 다닌다. 저는 이번에는 사실이 좀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련된 뭐 김성우 전 사장이라든가 권 전 전무라든가 이분들이 초기에는 다 횡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진술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자수서에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조모 씨가 지금 들어가서 난 다시 뭐 원래 했던 대로 횡령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엄청난 중형을 스스로가 이제 자인하는 것인데, 그때는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다른 거죠. 그때만 해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할 때이기 때문에 본인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따라서 진술도 주변 인물들이 다 바뀌었고, 따라서 본인도 사실을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그 대북 공작금 갖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그 일이 아닐 수 없을 텐데, 국정원의 업무를 보면은 이제 국내 정보 그리고 국외 정보를 수집해서 배포하고 이제 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국내 정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대공이라든가 대테러 뭐 이렇게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시중에 떠도는 루머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라는 것은, 그것도 대북 공작금을 10억 원 들여서 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관련자들을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인데, 그리고 이 조사가 벌어진 시점이 저는 관심을 기울어지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작전을 뭐 데이비슨이라고 한다 그럽니다. DJ의 D하고 데이비슨의 D자를 같으니까 나온 것 같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거는 연호 작전이라고 합니다. 연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화 마을로 돌아간 그 연호처럼 회귀했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 같은데, 이 두 공작이 본격화됐던 것이 두 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란 말이죠. 2009년 중반 이후란 말입니다. 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뒷조사까지도 이렇게 벌였던 것이, 이게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것이냐. 이게 참 물론 이제 다 뜬 소문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부관 참시하려고 했던 건 아니냐. 과거 조선시대 때 이야기를 하면은 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그 당시에 정치권에 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게다가 그 돈이 지금 간첩 잡으라고 준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국정원의 이제 대북 공작금이거든요, 이 돈이. 그만큼 이제 안보 역량이 약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이에요.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헌법의 어떤 가장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정치 개입. 이 두 가지부터 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이 부분에서 사실상 이제 뭐 3차장이 지금 이제 영장이 청구되는 그런 상황인데, 본다 그러면 뭐 원장이 뭐 직접 이제 직보를 대통령한테 했을 수도 있지만 원장이 대신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뭐 이런 사안들이 전직 대통령을 사실 뒷조사하는 거라면 그 누가 감히 그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심증적으로 이게 뭐 굉장히 윗선과 연결이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 공작금으로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불법 행위를 저질렀지만, 참 표현이 좀 좋지 않습니다. 참 파렴치한 범죄라는 게 있잖아요. 범죄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돈으로 호텔 스위트룸을 1년간 썼다고요? 그렇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호텔 개인적인 용도죠. 스위트룸도 대북 공작금에서 들어간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그런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작도 단순하게 제3차장 3차장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또 나아가서는
과연 정권 차원의 움직임이었냐 이런 부분들도 아마 검찰 조사에서 좀 들여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 예산 처음부터 다시 다 좀 들여다볼 필요는 없을까요? 이 정도 되면. 이게 이제 사실은 결국에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제 용도를 영수증 첨부를 안 해도 되는 이제 공작금의 특수성이 여기에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이제 정보원이라는 그 이제 특수성이 그 안에 내재돼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이는 건가를 우리 추적을 해보면 다 확인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국정원이 견제되지 않는 요소 이제 존재이기 때문이다. 예. 견제가 실질적으로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마구 자기의 어떤 뭐 사생활 위해서 이 국가 예산을 쓰는 그런 행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참 국민들이 참 듣고서 참 이해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제 더 이해하기 힘든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현직 여검사가 그 간부 검사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폭로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인데 서지현 검사입니다. 서지현 검사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사건이 발생한 거는 꽤 오래전 일입니다. 2008년이죠. 그러니까 한 꽤 오래전 일인데 상가회를 갔다 그럽니다. 상가회를 가서 이렇게 조문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법무장관이 이기남 예. 법무장관을 수행하고 왔던 안택은 당시 정책기획단장이 자신을 성추행을 했다. 사람들 다 앉아 있는데.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그 예. 성추행을 했다. 그래서 뭐 안택은 당시 단장 검사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뭐 그 자리에서 무마가 됐고 하지만은 본인은 안택은 전 검사로부터 그 사과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서지현 검사가 이제 서울 북부지청에 근무를 했을 때인데 예. 그 이후에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이제 발령이 납니다.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상당히 근무도 자신은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검의 사무감사에서 아주 일 처리를 못했다라고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통영으로 이렇게 밀려났다라는 거죠. 어허. 그 과정에서 이 인사발령 난 과정을 보니까 안택은 전 검사가 좀 좌지우지했었다. 그 당시 뒤에서. 안택은 전 검사는 법무부 기조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이렇게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지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 최규일 의원,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는데 이들이 같이 주도적으로 해서 자신을 이렇게 한직으로 배치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규일 의원은 이제 본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그렇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고요. 최규일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검찰국장을 했기 때문에 검찰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건 맞는데 자신은 기억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택은 전 검사는 자신이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은 사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대검에서는 검찰에서는 이 문제를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라고 하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당시 다른 검사에 의해서도 계속 내부 통신망에 의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때 잘 처리를 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번지지도 않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8년 전 얘기입니다. 8년의 한을 갖고서 지금 나타난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이 그렇지만 검찰도 권력은 집중되어 있는데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총장이 뭐 수습을 하려고 뭐 이게 굉장히 위중한 사건이다. 다시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수처 같은 부분들이 빨리 이제 성립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권력을 사유롭게 사사로이 쓰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벌 이런 것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른 직장도 아니고 현직 검사들입니다. 그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법 집행에 엄격해야 되고 본인 행동에 더 엄격해야 될 사람들이 정말 일반 뭐 시정 뭐까지는 용어는 안 쓰겠습니다만 사람들 다 앉아 있는데 말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장관도 앞에 계시고 국장 계시고 높은 사람들 다 있는데 그 여검사 혼자 거기서 왜 이러세요라는 말 하기도 힘든 그런 자리에서 뭐 허리도 만지고 엉덩이도 만졌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묘사된 거를 들어보면 막 분노가 좀 치미는 거죠. 그리고 그때 보니까 30대 초반의 어떤 초중반의 이제 신참 검사인데 뭐 장관도 있고 뭐 이런 자리에서 그런 행태를 벌일 수 있다는 것은 검찰 문화가 그만큼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배려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굉장히 상하의 어떤 위계 질서를 강조하면서 위압적인 그런 문화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박항서 감독이 가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뜨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어떤 국민적인 봉사를 하는 국민적 어떤 이 봉사의 개념의 검찰이 여태 아니었다는 것을 이런 조직 내부 문화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약자에게 굉장히 강한, 그리고 배려심이 없는 그런 검찰, 요번에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그 검찰의 폐쇄적인 문화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추행이 벌어졌다면 그걸 꼭 그 밝혀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기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서지영 검사가 대검의 지금 사무감사를 받았을 때, 예. 사무감사를 받았을 때가 2014년 감사입니다. 주로 2013년에 벌어진 여주지청에서 벌어진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을 텐데, 여주지청이라. 그 당시에 여주지청이 윤석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여주지청장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그 사건 가지고 특수팀장을 맡고 거기서 면직 처분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대검이 혹시 그 당시에 의도적으로 여주지청,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겨냥을 해서 눈에 벗어난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표적 감사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이번에 지금 검찰에서 서검사 밝혀집니다. 얘기가 이제 돌면서 다른 얘기까지도 검찰 내부에서 이런 유사한 사건에 대한 주장들이 마구 제기가 되고 있어요. 예. 6급 직원이라든가 무슨 뭐 사법연수원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에 한번 크게 논란이 돼서 사실 국민적인 어떤 부분에서 해소가 되고 새로운 검찰로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서지영 검사가 방송에서 출연해서 그 이 피해를 당한 그 상황에 대해서 성희롱도 있고 성추행도 있지만 성폭행을 당한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 얘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겁니다. 미국에서는 작년에 미투 운동이 올해 인물을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제라도 그런 일들이 좀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슈너 YTN 해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